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증시는 어질어질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티나 싶더니 쭉쭉쭉 하락했고, 그런데 12시에서 1시 그 사이, 그때 저점을 다지며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거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 와중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보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바로 내일부터 청약하는 친구인데요. 기관 경쟁률이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악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17대 2.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집 앞에 있는 맛집 경쟁률보다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은 써낸 금액마저 제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죠. 한 3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3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욕심을 내버렸습니다. 공모밴드가 36,200원에서 44,000원인데 경쟁률을 보시다시피 최악, 그 다음에 의무 확약도 최악인 상황에 공모가를 그냥 하단에 정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6,200원에 정해서 결과를 한번 보자면은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미래 NH 하이에서 진행, 상장일은 11월 17일 금요일, 그 다음에 최소 청약 금액은 하단 기준 미래랑 NH는 18만 1천원, 그리고 하이투자는 36만 2천원이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17대 1, 의무 확약 의무 확약은 3.3%로 사실 저끼리 공모주 시작하고 처음 보는 숫자인 듯 합니다. 이 정도로 안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7대 1 당연히 왼쪽에서 찾아볼 수 없고, 참여 기관수 1140대 1 이거는 SLS 바이오 말고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의무 확약 3.3%는 거의 최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다른 대여급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를 해도 참여 기관수에서도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의무 확약도 크게 차이가 나고 많은 데이터가 확실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매력적이지 않음,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그냥 하단에 정했다는 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2차전지가 상한가 랠리를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떼써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청약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청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만약에 흥행에 성공했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에코프로가 뭐 좋다 그렇게 말을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유 우리 에코프로 붙어 있잖아 더 줘 이렇게 말하면서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저끼리 또 에코프로의 이름값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에코프로 친구들의 상한가 랠리 그런 것도 나와서 그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매우 좋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다시 100만원을 넘기고 뭐 120만원 전 고점을 향해서 간다, 그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청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름들 그거를 확신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만약 그거 확신하면은 솔직히 이거 청약할 필요도 없이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에코프로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욕심을 아주 그득하게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이제 2차전지가 쭉 오르면 이 친구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큰 치킨값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이름값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뭐 지금보다 뭐 30% 40%더 올라간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상황에도 그거를 확신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은 뭐 포스코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만약에 2차전지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어가거나 오히려 하락한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당연히 청약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좀 많이 아쉽지만 패스를 하도록 하고, 기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매도 금지 맞아. 뭔가가 수상하다라는 이야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분명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2천억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해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외국인이 뭘 샀는지는 진짜 중요하겠죠. 공매도 금지라는 거는 결국은 외국인의 손발을 살짝 묶는 느낌이라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제 깜짝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다음, 그때 외국인의 매동이 어땠나 봤더니 일단 2차 전지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조금 특이한 게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주식들은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포스코 그룹주는 크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저기릿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걸 보고 뭐야, 에코프로는 쇼커버를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안 한 건가 라고 짧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증권가 해석을 보니까 둘 다 쇼커버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쇼커버의 방식 중에는 저런 식으로 현물로 그냥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선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스코홀딩스, LNF, 포스코퓨처엠 이 친구한테는 선물로 쇼커버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뭐야, 이거 에코프로는 샀는데 포스코는 팔았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둘 다 쇼커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이 산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전자, 에코프로 요 친구들을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집중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HBM 대표적인 관련주가 세 가지가 있죠.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세 개 전부 다 현재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부터 미국장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부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며 뉴욕 증시는 기존 10시 30분이 아니라 11시 30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또 1시간 뒤로 미뤄져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국장이 열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서머타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몇 년 안에는 폐지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또 전기차 업체들의 하락. 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이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권인 와중에 전기차 업체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또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생산 소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또 어떤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나 봤더니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기존 모델보다 절반 이상 싼 저가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프로 되는 게 아니라 절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또다시 가격 경쟁에 지친 전기차 업체가 결국은 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출시하는 전기차, 반값 전기차 이름이 뭔가 봤더니 섹시가 아닌 모델 Q로 불리는 차가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배터리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모습. 자, 배터리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1월부터 9월 점유율을 보니까 CATL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BYD, 다음으로 LG엔솔이 3등으로 나름 체면치레를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체 배터리는 작년 대비 44%나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배터리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CATL은 36%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BYD는 15%로 2등, 국내 3사 총합을 하면은 23%로 CATL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BYD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또 개별로 보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로 봤을 때는 3등, 5등, 7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와중에 걱정이 나온 건 이겁니다. 한국 3사는 전년비 점유율이 1.1% 하락하며, 배터리를 안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거 봐라,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점유율 떨어지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 봐야 우리 예상만큼 실적이 안 나올 거다, 요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렇게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최근 들어 저가 전기차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잘 나가고 있으며,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3사도 LFP 여기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전 시나리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곧 올 미래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요런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에코프로빔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기릿은 기르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로 2차 전지가 오르는 거는 피할 수 없다. 다만 그게 수급적 문제로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결국은 더 한 번 더 올라가려면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려면은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기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자체 개발 배터리 상용화 추진. 자, 애플이 자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부터 직접 개발에 참여해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배터리를 개발하고 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플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며, 그나저나 애플이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뭔가, 바로 앞으로 메타버스 등의 겸이 확장되며 모바일도 고성능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 맞춰 애플이 직접 뛰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벌써 한 달. 진짜 시간 빠릅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어떻니, 확전 가능성이 어떻니,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짓눌렸는데 이미 과거 일이 되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이 와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보이콧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에 하기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AI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새로운 GPT-4 터보를 내놓았다고 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되었고 사용자가 맞춤형으로 챗봇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23년 4월까지의 정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나름 최신의 정보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 쪽에서도 AI가 핫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임 NPC는 정해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적용되어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게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요즘 그 판타지 소설이 매우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유도가 높은 게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게임에 AI가 묻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GPT가 적용된 게임,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서 분명 테마가 생길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빅테크는 클라우드에 힘쓰는 중.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사는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단 3개월간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약 54조를 지출을 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 10%나 늘어난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돈을 지출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죠. 게다가 월가는 빅테크사들의 클라우드 지출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니발을 원하시나요? 기아가 출시하려는 더 뉴 카니발의 사전 예약이 내일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차는 3.5 가솔린, 2.2 디젤,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도 하이브리드 인기가 매우 높겠죠. 그리고 금액은 9인승 기준 3.5 가솔린의 깡통이 3,470만원, 하이브리드는 3,92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부는 뭐 다른 현대차, 기아차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외관을 봐도 충분히 지금까지 카니발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나가서 한번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인도산 아이폰 중국한테는 안 팔게. 애플이 중국 시장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인도에서 만드는 아이폰 15는 중국에서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애국 소비 열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이 와중에 인도에서 나오는 아이폰 이거를 갖다 줬다가, 중국이랑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거 많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혹시나 야 이거 인도 거래 쓰면 안 돼, 요런 얘기가 나오면은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식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 시장을 여전히 신경 쓰는 걸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지속적으로 인도에 공장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폰 생산의 12% 정도가 바로 인도에서 생산하는데, 내년은 무려 20%가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여러분들 코스트코 좋아하시나요? 저 기릿은 코스트코 그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한 2달에 한 번쯤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정말 장사 잘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하네요. 벌써 몇 년째 5조 원대 매출에 갇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트코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바로 1인 가구가 많아지며 직접 가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커머스가 더 친숙하고 코스트코 같은 홀세일에 열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 살면은 이거 너무 많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음식 자영업도 불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악재로 평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고척점과 상권이 겹치는 양평점 철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트코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년수당으로 오마카세. 아마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학생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원하는데요. 그런데 청년수당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불법은 아닌데 좀 과도한 항목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50만 원 준 거는 바로 뭐 책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를 듣거나 혹은 배고플 때 밥 먹거나 그냥 그런 용도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들고 가서 무려 20만 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가게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게 물론 그 취업 스트레스 풀러 갔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뭔가 좀 이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뭐 유흥업소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긴 한데, 하지만 이러한 우회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청년수당, 뭐 기본수당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1+1 여기에 속지 마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1+1 글자를 보고 딱 사러 가면은 사실 이거 그냥 2개 가격이구만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개를 구매할 때는 10,000원인데, 그런데 1+1은 20,000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찾기 귀찮으니까 이게 뭐 싸겠지 라는 생각에 결제를 하는데, 그게 또 뭐 사기라고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1+1 이 단어를 보면은 속지 마시고 진짜 싼 건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셀트리온이 23년 3분기 연결 기준 6,700억의 매출, 2,6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저길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가 바이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이유가 뭔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점유율 확대와 신규 품목 판매가 본격화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36%, 프랑스에서 25% 이러한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요 제품들의 점유율 확대와 시장 진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위에 보시다시피 정말 뭔가 이상하죠. 매출이 6,700억인데 영업이익이 2,6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하는 이러한 성적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오주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빈대가 전국에 난리. 서울의 25개 자치구내 18개 구에서 빈대가 발견되고, 대구, 인천 등에서도 빈대가 나오며 빈대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땡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 이러한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소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빈대에 대한 공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빈대가 기존의 살충제로 잘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은 환경부와 대체 살충제 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자 경남제약, 동성제약 등 빈대 퇴치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 3주 전인가 그때 농담 삼아서 빈대 관련주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가버리네요. 주식은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